엄마, 제발 이번만 땅 좀 팔아줘. 우리 다 끝이야. 엄마, 오늘은 대답해. 팔 거야? 안 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술래 이른둘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밭 할멈이라 부릅니다. 평생 흙만 만지며 살았으니 이름보다 흙냄새가 먼저였지요. 저한테 흙은 밥이고 숨이고 기둥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 기둥을 지켜야 합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더는 못 버티겠어. 이번 달까지는 여기저기 빌려서 막았는데 이제 카드도 다 막혔어. 집 앞에 빚쟁이들이 와서 문 두드리며 욕을 했다고. 애가 그걸 다 들었다니까. 엄마, 나 진짜 죽겠다. 제발 이번만 엄마가 좀 살려줘. 나도 똑같아. 집세 2달 밀렸어. 집주인이 이번 주까지 못 주면 짐 싸래. 애들 학원도 이번 달까지만 다닐 수 있어. 엄마, 제발 이번만 땅 좀 팔자. 딱 이번만이야. 엄마, 밥이 안 넘어가. 엄마가 대답해줘야 밥이 넘어가지. 땅 팔면 한 번에 다 해결돼. 엄마, 나도 알아. 내가 괜히 허세 부린 거. 카드 긁고 남들처럼 살려다가 이렇게 된 거. 근데 지금은 정말 죽겠어. 애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겠다고. 엄마, 이번만 도와줘. 저 소리 저는 이미 수십 번 들었습니다. 오늘이 무너진다. 이번만 살려달라. 그 말은 씨앗을 꺼내 끓여 먹자는 말과 같습니다. 씨앗을 먹으면 오늘은 살지만 내일은 굶습니다. 준호야, 넌 왜 아무 말이 없어? 너도 힘들잖아. 월세도 간당간당하고 생활비도 알바로 겨우 때우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왜 입 다물고 있어? 너도 엄마한테 똑바로 말해봐. 우리처럼. 나도 힘들어. 월세 빠듯하고 생활비도 모자라. 나도 허리 휘어. 근데 당장은 괜찮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런 날이 올 거야. 이번에 땅 팔면 다음에도 똑같이 엄마 찾을 거잖아. 이 악순환 이번에 끊어야 돼. 너도 힘들다면서 왜 엄마 편만 들어? 똑같이 힘들다면서 왜 멋있는 말만 하냐고? 현실은 말로 안 바뀌어. 지금 필요한 건 돈이야. 오늘. 당장. 맞아. 우리 지금 당장 집세 내야 하고 내일이면 애들 학원 끊겨. 모레면 전기 끊겨. 그게 현실이야. 이 상만 보고 살 수는 없어. 엄마, 그 땅 팔면 다 끝나는 건데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이 아이들은 오늘만 삽니다. 저는 내일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의 불을 끄자고 기둥을 뽑아버리면 내일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엄마, 나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집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미치겠다고. 엄마, 나 좀 살려. 제발. 엄마, 우리 자식이잖아. 피를 나눈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외면해요? 비만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비가 너희를 묶었고 흙이 너희를 살렸습니다. 나는 둘 다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지금 흙을 욕하고 있습니다. 엄마, 답 줘. 오늘은 그래도 답 들어야겠어. 팔 거야. 안 팔 거야? 내 속에는 오래 묵힌 대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밥이 먼저고 숨이 그 다음이고 말은 마지막이니까요. 새벽에 밭에 나갔습니다. 흙은 차갑고 손끝은 저리도록 시렸습니다. 그러나 그 흙 속에는 여전히 어제 묻은 씨앗이 있음을 압니다. 씨앗은 배고플 때 꺼내 먹을 수도 있지만 참으면 내일을 키웁니다. 저는 오늘도 그 씨앗을 꺼내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
밥보다 먼저 또 아이들의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이야? 오늘 아침에도 또 들이닥쳤다고? 이번엔 회사까지 전화를 했어. 상사 눈치, 동료 눈치, 자리까지 위험해졌다고? 오늘 안에 일정 못 잡으면 법정 간다잖아. 엄마, 제발 오늘만 좀, 이번만 좀 팔자. 오빠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이번 주까지 못 주면 당장 계약 끊는다고 전화 왔어. 집주인이 애들 앞에서 소리 질렀어. 너희 이사 가라는 말까지 했다고. 애들이 엄마, 우리 진짜 쫓겨나? 묻는데. 내가 뭐라 해? 남편은 또 나만 탓하지. 엄마, 이번만 제발 좀. 나는 늘 바람 앞에서 흙을 붙들어 왔습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어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흙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아이들아, 오늘 너희의 말은 바람입니다. 세차고 차갑고 흔들리지만 지나갑니다. 나는 흙의 편에서 대답하겠습니다. 형, 누나, 오늘 당장 돈은 못 만들지.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있잖아. 형은 연락이라도 하고, 누나는 집주인 직접 만나서 분납 얘기라도 해. 오늘은 그거라도 해보자. 넌 말이 항상 간단하지. 근데 그 자리에 가면 말이 안 나와. 욕 먹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어야 하는 거야.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줄 알아? 맞아, 말은 쉽지. 조금만 기다려달라 한마디로 끝날 것 같아? 현실은 안 그래. 애들 눈치, 남편 눈치 창피한 건 내가 먹어야 해. 첫째야, 내가 내게 뭐라 했더라. 사업은 조심히 해라. 너무 무리하게 확장하지 말아라. 그때 너는 웃으면서 요즘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했지. 씨앗이 뿌리도 못 내렸는데 열매부터 달라 하면 나무는 뽑힌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뿌리 빠진 자리다. 둘째야, 너도 기억하겠지. 내가 늘 말했었다. 소비 습관 고쳐라. 내 그릇에 맞게 살아라. 옷장이 늘어날수록 내 마음이 비어가는 게 보였다고. 허영은 빚의 씨앗이다. 내가 그렇게 말했었다. 그런데 너는 그 씨앗을 스스로 키워왔다. 오늘 내 눈물이 그 씨앗이 열매 맺은 결과다. 엄마 말 틀린 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그때는 진짜 기회였어. 계약 하나만 성사됐으면 살았다고? 나도 바보처럼 아무데나 돈 쓴 거 아니야. 근데 한번 미끄러지니까 다 쏟아지더라. 근데 지금 이런 말로 뭐가 달라져? 결국 돈이 없잖아. 빚쟁이가 약속만 듣고 물러날까? 결국 해결하려면 땅 파는 게 제일 빠르잖아. 맞아. 나도 알아. 허세였어.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물가 오르고 애들 교육비 줄줄 새고 남편 벌이도 줄고 그러다 어느 날 카드 명세서가 눈덩이가 되어 오더라. 나도 엄마 말 틀린 거 아니란 건 알아? 근데 현실은 애들 밥그릇이야. 애들이 오늘 잘 곳이 있어야 해. 약속으로 그게 해결돼? 결국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땅밖에 답이 없다고. 아이들아, 너희가 인정은 하지만 결국 다시 돈을 찾는구나. 고개는 끄덕여도 마음은 돈에 매여 있구나. 돈은 물과 같다. 손으로 움켜쥐면 흘러나가고 막아도 샌다.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하다. 그릇 없는 돈은 아무리 흘러도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그릇이 바로 습관이고 뿌리다. 그걸 세우지 않으면 땅을 팔아도 소용없다. 엄마 그래도 오늘은 답이 필요해. 나 지금 당장 끌려간다고? 맞아, 엄마. 우리 사정 진짜 모르겠어.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니까. 너희가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 마지막은 늘 다음을 불렀다. 나는
그걸 수십 번 들었다. 진짜 마지막이란 건 내일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일을 본다. 너희가 보지 못하는 내일을. 그래서 나는 오늘도 땅을 묻는다. 씨앗을 내일로 남겨둔다. 형, 누나, 결국 오늘은 약속이라도 지켜야 돼. 도망치지 않겠다는 거, 눈 피하지 않겠다는 거. 그 두 개만으로도 하루는 버틸 수 있어. 그래. 막내 말이 옳다. 오늘은 돈이 아니라 약속을 심는 날이다. 약속은 작아 보여도 내일의 뿌리가 된다. 돈은 오늘을 살리지만 내일을 망치고, 약속은 오늘을 힘들게 해도 내일을 지킨다. 너희는 아직 그걸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 나는 오늘도 땅을 내어주지 않는다. 씨앗은 오늘 뽑아 먹으면 내일 굶는다. 오늘은 욕을 먹어도, 무릎을 꿇어도, 젖어도 땅은 묻는다. 내일을 위해서다. 아이들아, 너희는 아직도 모른다. 너희가 깨닫기를 바란다.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땅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나 아이들의 눈빛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 말 결국 또 미루겠단 거잖아. 근데 우리 시간은 없어.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법원 간다니까. 엄마, 솔직히 이럴 거면 나보고 그냥 무너지라는 거야? 맞아. 엄마 말 다 옳. 근데 그 울음이 우리를 살려주진 않아. 애들은 불안해하고 남편은 또 소리 지르고 나 더는 못 버티겠어. 결국 방법은 땅뿐이야. 형, 누나, 또 땅 얘기야? 엄마가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자꾸 반복해? 넌 말이 쉽지. 내가 겪어봤어? 빚쟁이한테 욕먹고 전화만 울려도 손 떨려본 적 있어? 맞아. 집주인 앞에서 무릎 꿇는 거, 애들 앞에서 체면 다 무너지는 거. 그게 얼마나 치욕적인데. 너는 몰라.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그 억울함이 눈물이 되어 번쩍이는 걸 저는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미 된 마음은 똑같습니다. 첫째의 고통을, 둘째의 눈물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삶이 무너져 가는 걸 매일같이 지켜보는 게 얼마나 가슴 미어지는 일인지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오늘 손 내밀어 붙잡아주면 내일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을. 사랑은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론 놓아야 하는 것임을. 그래서 나는 오늘도 땅을 내어주지 않는다. 그게 내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말 다 알겠어. 근데 솔직히 결국 막내한테만 주려는 거 아니야? 말은 안 해도 엄마 마음에 이미 정해놓은 거잖아. 맞아. 늘 그래왔잖아. 결국 막내만 의지하고 막내만 챙기는 거. 우리도 자식인데 왜 늘 뒤로 밀어? 이번에도 똑같은 거 아니지? 엄마 저한테 그러실 생각은 아니죠. 엄마도 알잖아요. 제가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거. 전 그냥 형, 누나처럼 싸우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아이들의 말에는 억울함과 질투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 압니다. 오늘 손을 내어주면 내일 더 깊은 절망이 돌아올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말로는 안 되겠구나, 보여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요. 그래,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보여줄 수밖에 없다. 저는 낡은 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종이, 오래 묻어둔 흙냄새가 밴 문서. 아이들의 눈이 커집니다. 아이들아, 이 땅은 너희가 알던 밭이 아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혹시 몰라 숨겨두었다. 누가 욕심에 눈이 멀어 씨앗을 끓여 먹을지, 누가 씨앗을 묻고 기다릴지를 나는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 땅을 감추어 둔 것이다. 엄마 정말 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무겁고 부담돼요. 저 혼자 받는 건 두렵고 형 누나가 평생 원망할까봐 겁나요. 첫째야, 내 고생을 모르는 게 아니다. 가족 위해 애쓴 것도 안다. 하지만 욕심이 내 뿌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둘째야, 내 눈물이 진심임을 안다. 아이들 앞에서 창피당한 것도 남편의 탓이 억울한 것도 다 안다. 그러나 너는 체면이 아니라 아이의 눈을 먼저 보아야 한다. 막내야, 내가 방금 말한 그 주저함, 그것이 바로 내가 본 힘이다. 주저하는 자만이 무게를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너에게 맡긴다. 여러분, 제 결정이 냉정해 보일 겁니다. 저도 압니다. 첫째와 둘째에게는 미안합니다. 못해준 게 가슴에 걸립니다. 평생 엄마는 막내만 챙겼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미움받더라도 아이들이 내일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사랑이라 믿습니다. 아이들아, 오늘 내가 문서를 꺼낸 건 재산 이야기가 아니다. 뿌리와 습관의 이야기다. 이제 너희가 선택해라. 바람처럼 흩어질 것이냐, 뿌리처럼 남을 것이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 결정을 아이들에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첫째, 둘째에게 못해준 게 아직도 제 가슴에 남습니다. 막내에게 맡긴 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 저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미 마음이란 게 늘 그렇지요. 주고 싶으면서도 주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제 아이들이 내일을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